첫 번째 장점은요, 문법 활용도가 정말 최상입니다. 이렇게 목차가 대명사 집중, 명사 집중, 동사 집중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문법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여기 나옵니다. 이런 지문 놓고요, 원래는 문제가 한 5개, 6개 나오잖아요. 근데 빠르게 리딩 집중을 하고 정말 리딩 훈련을 위한 엑기스 문제만 딱 3개만 뽑아놓은 것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법이라는 것은 고등 정도에 가면요, 문법을 리딩에 녹여서 풀어내는 것들이 어법 문제거든요. 리딩 안에서, 독해 안에서 그 문법이 왜 틀렸는지를 꼽아내는 거, 그게 어법 문제인데, 그런 수능과의 직결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센텐스 빌딩 섹션도 아이들이 좀 싫어하긴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시고 아이들이 하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지문이 다 비문 암교과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나오는 사회, 과학, 문화, 예술 이렇게 다양한 소재의 지문이 다룬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줄게 영어책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등 영어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영문법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등 아이들은 보통 문법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끼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영문법이 너무 입시영어 같은 거 아닌가, 또 연결이 뭔가 되어야지, 또 써먹을 수 있어야지 실용영어적으로도 활용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안이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부분을 놓치면 중고등에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뭐 학습연차가 몇 년차가 됐는데도 영어를 못한다, 이런 말이 종종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제가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책 소개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골라드리는 책 증정 이벤트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바빠 초등 영문법 써먹는 리딩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문법을 리딩에 써먹는다. 그래서 리딩 실력도 잡고 문법도 기초 문법을 좀 확실히 잡는다, 이런 컨셉의 책인데요. 이 바빠 초등 영문법 써먹는 리딩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문법과 리딩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기존 교재들이 문법 따로 리딩 따로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 교재는 이거를 올인원으로 한 큐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언어라는 게 읽기만 하는 아이가 없고 듣기만 하는 애가 없고 또 쓰기만 하는 애가 없는 것처럼, 사실 문법도 리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고리가 되어야지만 이 심화학습도 가능하고 정말 탄탄해지는데,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초등아이들이 영문법을 좀 지루하지 않도록, 또 그러면서도 실력을 쌓을 수 있게 연결을 해놨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유닛마다 핵심 문법을 한 유닛당 하나씩 집중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잘 녹였고,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법보다는 정말 고학년으로 갈수록 반드시 필요한 문법들만, 예를 들면 부정대명사, 비인칭 주어, 이런 어려운 개념을 정말 쉽게 리딩 안에서 이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싹 녹여놓은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았던 점은 AR 점수로 부모님들은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어떤 책이구나, 어떤 단계구나 확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이나 기관 같은 데서는 뭐 렉사일 지수나 단어 수 이런 것들을 보통 더 많이 보긴 하는데, 부모님들이 홈스쿨 하실 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또 아이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AR 점수랑 연결시켜 놓은 점들이 굉장히 아이와 학부모들을 많이 이해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빠 초등 영문법 써먹는 리딩 1권은요 2, 3권은 완간 예정이에요. 그래서 1권부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1권 같은 경우 AR 지수 여기 2.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AR 지수 2.5라는 것은 미국 초등학교 2년 5개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꼭 2.5 아이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과 제 저서에서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영어 학습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꼭 언어적인 것만 작용하지 않고 학습 능력과 우리나라 학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AR 지수 뭐 1점 후반이다, 2점 초반이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인데 AR 지수가 4점대다. 그럼 2.5보다 훨씬 높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1학년인데 영문법을 심도 깊게 하긴 조금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르쳐보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문법을 위해서도 이 2.5 단계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하게 1점 후반부터 4점 전까지는 아이가 영문법이 좀 약하다. 그리고 원서 읽기만 계속하기에는 조금 점수가 안 나올까봐 불안하다. 요런 지점을 막아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컨셉의 책인지 아시겠죠? 그럼 바로 제가 이 책 사용 설명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빠 초등 영문법 써먹는 리딩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빠 시리즈 리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리딩 집중 시리즈는 단어 50, 60, 70 이렇게 2점대 이하 친구들이 하기 좋은 리딩 집중 시리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난 2.5 앞뒤 전후 단계 아이들이 하기 좋은 책이고 단어 수 60에서 80으로 부담 없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장점을 한 5가지 정도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특장점, 첫 번째 장점은요, 문법 활용도가 정말 최상입니다. 이렇게 목차가 대명사 집중, 명사 집중, 동사 집중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문법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인칭 주어 이시라든지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인데 사실 이 구조를 몰라도 여러분들 홈스쿨링에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냥 제가 이 책에 문법의 배치가 얼마나 중요도선으로 잘 되어 있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법이 되게 집중되어서 잘 되어 있는 리딩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닛 2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대로 집에서 지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통 그것이라고 it을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인칭이 없어서 비인칭이라는 뜻인데 해석하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생들은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해석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날씨나 시간이나 요일이나 뭐 명암이나 거리를 뜻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예시를 친절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 저서 초등영어 문해력이 답이다. 여기서도 한자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자어 용어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 하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마찬가지 일환으로요. 여기에 얘가 마스코트거든요. 근데 얘가 출연하는 포인트들은 잘 보셔야 돼요. 비인칭의 비는 안일비야. 그래서 매너가 없다 할 때 비매너처럼 그렇게 쓰이는 거야. 그래서 비인칭 주어도 인칭이 없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얘가 말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 아이들이랑 잘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예문을 통해서 또 개념을 이해를 돕는 부분이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짚어주시고 이런 비인칭 주어 it은 사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진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정도 아이들 데려다 놓고 비인칭 주어는 뭐뭐뭐야 뭐 이렇게 설명하고 암기하라고 하면은 일단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용어까지 알아야 되는 시점은 그레이드 6입니다. 6학년부터 필요하고 그러면 3학년부터 5학년 정도 아이들은 그래도 문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문법을 안 해도 되지만 활용 문법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쓸 줄 알거든요. 근데 그 그래머는 입시 문법이라서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머 활용 영어적인 것은 해줘야지 또 정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머를 해야 되는데 3학년에서 5학년은 입시 문법처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문과 함께 용어를 좀 풀어서 왜 그런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조그맣게 해놨지만 저 이 부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빈출로 틀리는 문제들이나 그 개념들, 그러니까 it이 그것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는데 이게 될 때는 언제고 안 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될 때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고 두 번째는 비인칭 대명사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 파트입니다. 왜냐면 중학생 내신 문제에서도요, 이거 골라내기 문제는 진짜 지역 무관하고 어느 학교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등학생들도 먼저 학습을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리딩 지문은요, 어떤 책이든 음원을 항상 틀으셔야 돼요. 이거 핸드폰 QR 아이들 진짜 잘 찍거든요. 요거 트고 사과 3개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 그리라 해갖고 리딩 리스닝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닝 들으면서 사실 저는 따라 읽기를 잘 시켜요. 이 따라 읽는 것들이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발음 훈련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 여기서 되기 때문에 이 따라 읽기를 해줘야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못해도 이렇게 원래 쓰는 거야 라는 반복적인 습관을 만들어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앤 리스닝을 저는 항상 같이 시키는데 3번 하라 그러면 목도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까지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문이 시작하는데요. August 22nd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는데 그럴 때 there's냐 it냐 문제죠. 라인업 시간일 때 it냐 there's냐 골라라 문제인데 비인칭 주어를 배웠으니까 이게 날짜 앞에서 비인칭 주어, 그다음에 시간 앞에서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그냥 리딩 지문이니까 그냥 나가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장점이 문법 활용도 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장점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지문 놓고요. 원래는 문제가 한 5개, 6개 나오잖아요. 근데 빠르게 리딩 집중을 하고 정말 리딩 훈련을 위한 엑기스 문제만 딱 3개만 뽑아놓은 것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냥 판에 박히듯이 1번에 메인 아이디어 찾고 두 번째 뭐 true, false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풀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있는 책이잖아요. 영문법, 그 다음에 문법을 리딩 안에서 녹여서 잘 끄집어내는 그 훈련, 이렇게 목적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리딩이랑 문법을 딱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막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섞는 게 아니라 수능과 약간 직결되는 그런 타임의 문제만 있는 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핵심만 빠르게 리딩이 집중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법이라는 것은 고등 정도에 가면요, 문법을 리딩에 녹여서 풀어내는 것들이 어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리딩 안에서, 독해 안에서 그 문법이 왜 틀렸는지를 뽑아내는 거, 그게 어법 문제인데 그런 수능과의 직결되는 포인트들이 저는 너무 아이들의 그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해줄 수 있는 거를 저는 원래 굉장히 추구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법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 타입을 보면요, 이렇게 밑줄 긋고 해석을 해라, 지칭 추론한다든지 빈칸 추론한다든지, 또 뒤에 가면 순서 삽입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정대명사 배웠나봐요. Some, others, one, another, other, the other, 이런 거 배우는 단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어법 판단 문제들, 이런 순서 배열 문제, 또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태극기의 정인지 역사인지 탄생인지 구성인지 이런 거 리딩 요약하기 훈련에서도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녹여져 있고요. 이런 거는 완전히 엑기스 중에 엑기스, 추론하기인데 순서 삽입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도 요즘 킬러 문항이라고 안 하니까 고배점, 고난도 문제에서는 요게 진출, 맨날 출제되는 그런 타입인데요. 이 문장을 주고 얘가 이 맥락상 어디에 들어가야 돼? 라고 묻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갈 때에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3문제 중에 한 2문제가 그런 수준이라서 이게 리딩은 되게 짧고 쉬워 보이지만 문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색 맞추기 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딩 집중 훈련이 일단 되게 좋고, 이런 수능과 연결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이 책의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센텐스 빌딩 섹션도 아이들이 좀 싫어하긴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시고 아이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도하시는 방법은 애들이 이게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이렇게 긴 게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럼 여기도 보면 쉬가 2개란 말이에요. 그럴 때 대문자 쉬랑 여기 소문자 S가 있으니까 1번 이렇게 쓰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두 번째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사가 지금 안 보이거나 동사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보이거든요. when out of it, 그 다음에 usually used 나오는데 여기 온점 있잖아요. period. 그러니까 얘 끝에 와야 되니까 얘인 거죠. to 이렇게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she usually used more baker's chocolate, but one day she ran out of it. 이런 식으로 센텐스를 연결을 말하면서, 저도 지금 말하면서 소리내서 하잖아요. 말하면서 순서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쓰기, 이런 식의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줘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고등부터 내려야 돼요. 제가 가르쳤던 이 고등학생들, 지금 고1 된 아이들 중간고사 막 보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4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인데 얘네들이 카톡이 왔는데 선생님 미치겠어요. 얘네 말이에요. 미치겠어요. 모의고사 지문이 60개인데 60개를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서술형이 배점이 되게 많은 게 나오는데 하는 문장이 8줄, 9줄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통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찾고.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잘 찾아도 이런 서술형 문제들은 문장의 골조를 보는, 주어, 동사, 틀을 보는 거에 되게 많이 중요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만 잘 되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등 때 피나는 노력을 뭘 하냐, 문장 완성하기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문부터 시작해서 중문, 복문으로 막 가는데 그럴 때 가장 기초 단계가 이런 단문, 센텐스 조합하는 거, 문장, 풀 센텐스를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등 수행평가, 중등 내신 이런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초등부터 연습을 시켜주셔야지 아이들이 중등 때 당황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장점들은 수능과 내신과 연결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특장점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 지문이 다 비문학 교과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나오는 사회, 과학, 문화, 예술 이렇게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다룬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이 Grammar and Words라고 4단원씩 한 번 나오는 리뷰예요. 근데 제가 문법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드렸던 게 제 초문답 책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개념을 열심히 하면요 문법 몇 바퀴가 절대 필요가 없어요. 수학도 오답 노트, 개념 노트 많이 하는 것처럼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자어 용어 아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걸 가지고 개념을 자기가 말로 할 줄 알던지 쓸 줄 알던지 나중에는 그 개념 간의 연결 이런 것까지 가는 건데 초등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잘 돼야지 심화, 한마디로 여기서는 문제풀이에요. 심화에서는. 그래서 문제의 그 정답률을 얼마나 높이고 오답률을 얼마나 줄이냐 그런 싸움으로 가는 건데 이 개념이 안 되면 심화 문제풀이를 아무리 백날 해봤자 이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학습 습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개념을 완전히 90% 이상으로 올려놔야지 이 심화가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을 초등학교 애들한테 백지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큐를 준 거죠. 힌트를 다 주고, 왜냐면 백지 테스트라는 거는 오늘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써온데 중학생은 1번 주격, 2번 소유격 알아서 지네들이 칸쳐서 개념을 쓰지만 초등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초등 때 저도 워크시트를 다 만들어서 초등 아이들한테 했는데 이게 이 책엔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죠. 고유명사, 대명사 구분하는 개념을 여기서 물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책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문법만 다 훑어도 6학년 그 직전에 준비는 다 된다. 그리고 6학년에 가서 입시문법 본격적으로 할 때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 퀄리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이 딕테이션 할 수 있는 딕테이션 쉿이 이 공부단 카페에 있습니다. 그 무료 PDF 복습 자료들을 받아서 가정에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바빠 리딩 시리즈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딩 시리즈 기본 리딩도 있고요. 영문법 써먹는 리딩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두루두루 써먹을 지점이 정말 많은 활용도가 좋은 책입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이 쓰면 효과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문법은 완전 처음이다. 그리고 약간 문법을 극혐한다. 이런 초등학생들이 쓰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딩은 되는데 문법이 안 된다. 그리고 리딩은 정말 글밥 많은 원서도 잘 읽고 잘 하는데 문법만 나오면 애가 떨거나 그런 취약점을 보인다. 이런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R 지수 1점 후반부터 3점 후반까지는 제너럴하게 다 1권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리딩 점수에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고 2, 3권이 나중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 2, 3권을 그냥 쭈루룩 시리즈로 한번 훑어주시면 정말 문법도 확실히 잡고 리딩 실력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초등 고학년인데 문법이 시급하다 이런 친구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전 단계에 이 바빠 초등 영어 리딩 1, 2, 3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단어 수가 되게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 60, 7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마친 학생들, 그 영문법이랑 리딩이랑 같이 묶어서 하는 시리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구성이니까 그거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바빠 초등 영문법 써먹는 리딩으로 아이들의 영문법과 리딩의 연결고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최근에 컨설팅 하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개인 컨설팅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책들을 사진을 쫙 찍어서 보내주세요. 근데 막 영유도 나오고 학습연차도 5년차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게 이상한 책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제가 골라드린 책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70% 이상은 성공하실 확률이 높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한테 맞는 책이 따로 있고요. 아무리 좋아도 초등에게 안 맞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또 중딩스러운 책들을 봐주고 또 거기서 아이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고등 선행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을 해주는 건지 중등은 또 중등 나름대로 선행이 잘 돼서 고등 심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노베이스여서 기초를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초등이 보는 기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중등이 보는 기초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어책 고르는 거는 아이에게 얼마나 잘 맞는 초등스러운 좋은 책들을 잘 고르냐에 따라서 이 초등 영어의 이제 승패가 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 공식 인증받은 책들은 70% 이상은 성공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나머지 30은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한국 학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빠 초등 영문법 써먹는 리딩은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독자 이벤트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4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3일간 15분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바빠 초등 영문법 써먹는 리딩에 대한 기대평과 학습 고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15분을 선정하여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빠 공부단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카페 말고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서 수시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벤트와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많이 활용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